70대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확 늙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관리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고 꾸준히 관리하면 노화 속도를 늦추고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70대에도 건강하고 젊음을 유지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규칙적인 신체 활동. 몸을 움직이면 늙지 않습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심폐 건강 지키기.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폐의 기능을 강화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루 30분 정도 걷기나 가벼운 자전거 타기 같은 활동은 신체 에너지를 높이고 활력을 유지시켜줍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해 노화로 인한 피로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몸을 규칙적으로 움직이면 기분도 좋아지고 젊음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으로 근육 감소 예방하기. 7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사르코페니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낙상의 위험도 커지죠. 팔굽혀펴기, 스쿼트, 가벼운 아령 같은 근력 운동은 근육을 유지하고 관절을 보호해줍니다. 주 2에서 3회 정도 근력 운동을 실천하면 노화를 늦추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상 속 가벼운 움직임으로 활력 더하기. 꼭 격렬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몸을 자주 움직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일을 하거나 짧은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몸을 자주 움직이면 관절이 유연해지고 피로가 덜 쌓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운동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기보다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늘려보세요. 2. 균형 잡힌 식단. 노화를 늦추는 영양 관리. 노년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 섭취하기. 70대에는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같은 필수 영양소가 더 중요해집니다. 단백질은 근육과 면역력을 유지해주며 칼슘과 비타민 D는 골다공증을 예방해줍니다. 콩, 생선, 우유, 녹색 채소 같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해보세요. 올바른 영양 섭취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노화를 늦추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소금, 당분 줄이기와 항산화 음식 챙기기. 짠 음식과 단 음식은 몸에 부담을 주고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과일과 채소처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세요. 특히 토마토, 블루베리, 브로콜리 같은 음식은 세포 노화를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조금씩 식단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분 섭취. 식사를 거르거나 불규칙하게 먹으면 몸의 에너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 3끼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고 물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수분 섭취는 체내 순환을 도와주고 피부와 관절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노화를 늦추는데 큰 힘이 됩니다. 3. 마음의 건강. 긍정적인 태도가 노화를 늦춘다. 스트레스 관리로 젊은 마음 유지하기. 스트레스는 노화를 촉진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산책 같은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음이 안정되면 몸의 면역력도 높아지고 노화 속도도 느려집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마음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소소한 행복 찾기.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삶이 한결 더 밝아질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감사할 일을 떠올리고 작은 일에서도 행복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따뜻한 햇살을 느끼거나 맛있는 한 끼를 즐기는 것도 소중한 행복입니다. 감사와 행복을 자주 느끼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삶의 활력이 커집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정서적 안정 찾기. 사람들과의 소통은 정서적 안정과 노화를 늦추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가족, 친구들과 꾸준히 대화하고 지역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하며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과 우울감이 노화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며 에너지를 나누고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보세요. 4. 생활 습관 개선 하루하루가 젊어지는 비결. 규칙적인 수면과 휴식으로 에너지 회복. 70대 이후에는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휴식이 더 중요해집니다. 하루 7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하며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여보세요. 밤에 깊은 잠을 자야 몸과 마음이 더 빨리 회복되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은 몸의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흡연, 과음 등 나쁜 습관을 멀리하기. 흡연과 과음은 노화를 가속화하고 건강을 해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담배는 피부 노화를 앞당기고 혈액순환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음주도 적정선을 지키며 건강을 우선시하는 생활을 실천해 보세요. 나쁜 습관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몸의 회복력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성취감 쌓기.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하면 삶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 걷기, 하루 한 권의 책 읽기 등 간단한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성취감을 느끼며 자신감과 활력이 더해질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몸과 마음 모두 더 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지속적인 배움과 새로운 도전. 새로운 취미로 삶에 활력 더하기. 새로운 취미는 삶에 활력을 더하고 젊음을 유지하는 데 탁월한 방법입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요리 등 좋아하는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이러한 취미는 뇌를 자극하고 일상에 새로운 동기를 부여합니다. 즐거움을 느끼며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독서와 학습으로 지적 자극 유지. 독서는 노년기의 뇌를 젊게 유지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책을 읽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또한 인터넷 강의나 지역 강좌를 통해 학습 기회를 활용하면 삶의 지루함을 해소하고 뇌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도전하는 태도가 삶의 열정을 되살린다. 도전은 나이에 상관없이 삶을 더 흥미롭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여행을 계획하거나 평소 두려워했던 활동에 도전해보세요. 새로운 경험은 삶에 대한 열정을 되살리고 자신감을 높이는데 큰 힘이 됩니다. 70대에도 도전을 멈추지 않으면 노화도 천천히 찾아옵니다. 70대에 한 번에 늙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려면 작은 생활 습관부터 차근차근 바꿔보세요. 운동, 식단, 마음의 태도, 그리고 새로운 도전까지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은 노화를 늦추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천하면 몸과 마음 모두 더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만의 노화를 늦추는 비법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건강하고 젊게 사는 방법을 나눠보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 자주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친구도 많고 모임도 많아야 외롭지 않을 거라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너무 많은 인간관계가 오히려 피곤하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임이 즐겁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어떻게 하면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억지로 모임을 다니거나 불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서도 만족하고 평온한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에는 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중요해지는지, 그리고 혼자서도 만족하는 삶을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계를 줄이고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하면 오히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혼자서도 만족하는 삶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서도 후회 없이 만족하며 살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젊을 때는 가족, 직장 동료, 친구들과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줄어듭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기 바쁘고 친구들도 점점 만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몸이 예전처럼 따라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활동 범위도 줄어듭니다. 모임을 다녀도 피곤함을 더 크게 느끼고 집에서 쉬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줄어든다고 해서 외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내가 편안할 때 유지하는 것이지 억지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양보다 질입니다.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기보다는 나와 진정으로 잘 맞는 몇몇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꼭 자주 만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한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나를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나만의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만남이 즐거움보다 피로감을 줄 때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모임에서 에너지를 얻었지만 나이가 들면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모임에 참석하면 금전적인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과 만나면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는 손주들이 자주 찾아온다. 누구는 노후 자금이 넉넉하다 같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모임에서의 갈등이나 의견 차이로 인해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진짜 즐길 수 있는 모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모임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지 고민해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굳이 피곤한 자리나 부담스러운 모임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다면 모임보다 나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편하고 즐거운 관계만 유지해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적절한 거리를 두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0대 이후에는 나를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남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바쁜 생활을 하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을 돌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 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며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취미나 관심사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정원을 가꾸는 등 마음이 편해지는 활동을 해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외부의 평가보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과 외로움을 같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고독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고 외로움은 원치 않는 상태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고 싶었던 취미나 배우고 싶었던 것을 시작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거나 글을 써보는 것도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 작은 정원을 가꾸거나 요리를 하면서 생활의 즐거움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한 것은 아직 나 자신과의 시간을 온전히 즐기는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만족하는 삶을 위해 취미 생활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취미는 나이와 상관없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70대 이후에는 취미가 곧 삶의 활력이 될 수 있습니다. 취미를 가지면 혼자 있는 시간도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독서,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글쓰기 같은 개인적인 취미를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벼운 운동이나 요가,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정원을 가꾸거나 작은 식물을 키우면서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것도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요리를 하면서 새로운 레시피를 도전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를 공부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손으로 하는 작업, 예를 들면 뜨개질이나 도자기 만들기 같은 취미도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꾸준히 지속하는 것입니다. 취미를 가지면 하루하루가 더 알차고 보람차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취미 활동도 꾸준히 하면 전문가 수준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도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취미를 찾는 것이 혼자 있는 시간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해지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려면 작은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 일정을 미리 계획하고 스스로에게 목표를 설정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30분 걷기, 책 한 권 읽기, 맛있는 음식 만들어 먹기 같은 작은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를 달성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삶이 더욱 만족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루 중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여행을 계획해 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공원이나 산을 찾아가 자연을 느끼는 것도 마음의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TV를 줄이고 나 자신과의 대화 시간을 늘려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몸을 돌보는 것도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또 하루에 한 번 거울을 보며 오늘도 수고했다라고 스스로를 칭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겁게 보내려는 의지와 태도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면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문학, 역사, 자기계발 관련 책은 삶의 깊이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소설이나 시를 읽으면서 감성을 자극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책을 읽으면 뇌를 활성화시키고 기억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책을 읽으면 대화의 폭이 넓어지고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전자책이나 오디오북도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독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책을 읽으며 얻은 깨달음을 노트에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글을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면 더욱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책은 언제 어디서나 나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고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는 목표를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배우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활기차고 생기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국 평생 배움을 실천하는 것이 혼자 있는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을 챙기느라 바빴지만 이제는 내 자신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가벼운 운동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기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활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고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긍정적인 생각과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이 더욱 평온해집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내 마음을 잘 돌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외로움을 느끼기보다는 나 자신과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잘 살고 있어라고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이런 습관들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면 이를 자기 돌봄의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서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가장 활력이 넘칩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마음이 젊어지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려면 먼저 작은 목표부터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배우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리,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외국어 공부 등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나 지역 문화센터에서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잘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뇌가 활성화되고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또 새로운 도전을 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삶의 의미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꼭 멀리 갈 필요 없이 가까운 곳이라도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면 색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아직도 도전할 수 있는 것이 많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삶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꼭 필요한 관계만 남기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인간관계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만날 때마다 피곤해지는 사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남에게 맞추느라 힘들어하지 말고 나에게 맞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해집니다. 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도 더 좋습니다. 인간관계를 줄이면 더 많은 시간이 나 자신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말고 진짜 소중한 관계만 남겨보세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결코 외로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날 때마다 피곤한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면 정신적인 부담이 커집니다. 이런 스트레스는 고혈압, 불면증, 소화 문제 등 다양한 신체적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로 인해 피곤함을 느낀다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꼭 필요한 관계만 유지하면 더 평온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면 더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면 면역력도 높아지고 더 활기찬 생활이 가능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해 자신을 돌보고 건강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 신경 쓰느라 정작 나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관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줄이면 내 삶이 더욱 단순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가까울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더 편하고 건강한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가까운 관계는 오히려 갈등을 만들고 피로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만의 시간과 인간관계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친구라도 매일 만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안부를 묻고 필요할 때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만나야 하는 부담이 없는 관계가 오히려 더 오래 유지됩니다. 가족과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들과 너무 밀착된 관계보다는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 적당한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우면 정이 깊어지고 너무 가까우면 갈등이 깊어진다는 말을 기억하세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인간관계에서 너무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과만 연락을 유지하면 더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합니다. 관계를 잘 정리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이 결국 더 건강한 노후를 위한 길입니다. 인간관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한 관계로 정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소수의 깊이 있는 관계가 더 소중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많은 관계보다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몇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진짜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누구인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수십 명의 지인보다 내 이야기를 편하게 나눌 수 있는 한두 명의 친구가 더 가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내 옆에 있는지가 아니라 누구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지입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자주 만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서로 의지가 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연락이 뜸해도 언제든지 다시 연락할 수 있는 편안한 친구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한지, 즐거운지입니다. 피곤한 인간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소중한 관계는 적은 노력으로도 오래 지속되는 관계입니다. 수십 번 만나도 불편한 관계보다 가끔 만나도 편안한 관계가 더 가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양보다는 질이 중요합니다. 이제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가족 관계도 무조건 가깝기만 하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적절한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관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내려놓고 한 사람 대 한 사람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기대나 간섭은 자녀와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끔 연락하며 안부를 묻고 따뜻한 응원을 해주는 것이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손주들과도 자연스럽게 교류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가까운 가족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형제나 친척들과의 관계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깊이 엮이면 피곤해질 수도 있고 지나친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기대보다는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응원하고 필요할 때 기댈 수 있는 관계가 가장 건강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내가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적당한 사회적 교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고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의 사회적 교류가 있어야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습니다. 단, 그 교류가 내가 원할 때, 내가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모임에 나가거나 부담을 느끼면서 인간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모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에서 가벼운 산책 모임이나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교회나 봉사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모임이 부담스럽다면 가끔씩 안부를 주고받는 정도의 교류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할 때 내 방식대로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사람들과의 연결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결이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워야 의미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결국 혼자 있는 시간과 사회적 관계의 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에게 맞는 적절한 교류 방식을 찾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핵심입니다. 이제 혼자서도 만족하는 삶을 위한 실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려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벼운 스트레칭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아침 햇살을 쬐며 산책을 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하루가 활기차게 시작됩니다. 따뜻한 차나 커피를 마시며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작은 목표를 설정하면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30분 책 읽기, 새로운 요리 도전하기 같은 목표를 정해보세요. 점심 식사는 건강한 음식으로 스스로를 챙기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식사할 때도 좋아하는 음악을 틀거나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즐겨보세요. 오후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취미 시간을 활용하여 그림을 그리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것도 긍정적인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는 명상이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정리해 보세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면 혼자 있는 시간이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더욱 소중하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이제 경제적, 심리적으로 자립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혼자서 잘 지내려면 경제적 안정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정적인 수입과 절약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것에만 돈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취미나 재능을 활용하여 소소한 수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공예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활력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걱정을 줄이면 혼자서도 더욱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자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려면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더 큰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작은 것에서도 만족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도 감정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야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인생 후반전에서 진짜 나를 찾는 시간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70대 이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를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들에게 맞추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지금이 시작할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시도해 보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취미나 공부를 시작하는 것은 삶에 활력을 줍니다.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을 떠나거나 글을 쓰거나 예술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진정한 나를 찾을 기회도 많아집니다. 인생 후반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내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70대 이후에는 많은 모임보다 혼자서 잘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줄이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억지로 모임을 다니기보다는 내가 편안한 관계만 유지하는 것이 더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길입니다. 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하루 루틴 만들기, 취미 찾기, 경제적 심리적 자립, 인생 후반전의 목표 설정 등을 실천해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와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좋은 방법이나 추천하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주변에도 공유해 주세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부터 바꿔서 혼자서도 만족하는 삶을 만들어 보세요. 혼자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를 찾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경조사에 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그냥 쉬는 것이 좋을까요? 젊었을 때는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친구, 친척, 직장 동료의 경조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인간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과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는 것이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경조사에 가는 것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얼굴을 비추는 것이 예의이고 나중에 내가 경조사를 치를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었을 때 경조사는 가는 것이 맞을까요? 안 가는 것이 맞을까요? 무조건 참석해야 한다는 생각이 정답일까요? 아니면 이제는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경조사를 갈 때와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경조사로 인한 부담을 줄이는 방법과 나이 들어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나에게 맞는 경조사 참석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조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며 안부를 묻고 관계를 다시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더 의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주 보지 못하는 친척이나 지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다시 연락할 계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못 챙겼던 관계를 다시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고립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외로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조사 참석은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신경을 써주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지인의 경조사라면 참석하는 것이 예의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나의 경조사에도 신경 써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경조사 참석은 단순한 행사 참여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관계 유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경조사 참석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도리가 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조사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참석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장례식 같은 경우 슬픔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내가 친했던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옆에서 함께 해주는 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결혼식 같은 경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순간에 함께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안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정말 중요한 관계라면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기억해주고 나중에 내가 필요한 순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예의와 도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조사에 참석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게 너무 부담이 된다면 적절히 선을 그을 필요도 있습니다. 예의를 지키되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참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나중에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조사는 단순히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 관계를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경조사에 참석하면 상대방도 나중에 내 행사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혼식이나 환갑잔치, 장례식 등 나중에 내게도 중요한 행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챙겨주려면 내가 먼저 신경을 써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는 내가 노력한 만큼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를 맺기 쉬웠지만 나이가 들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연결이 많을수록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습니다. 경조사를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혼자만의 시간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건강, 경제적인 부담, 인간관계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꼭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조사는 참석하는 것이 좋고 어떤 경조사는 가지 않아도 괜찮은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경조사를 선택적으로 가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국 내 상황과 필요에 맞게 경조사를 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조사 참석이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경조사비를 부담하는 것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수입이 줄어들거나 연금 생활을 하게 되면 작은 지출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는 한두 번 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지출입니다. 특히 친척이나 지인들의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이 많아지면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런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경조사비를 내면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무리하게 지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돈이 충분하지 않다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현금이 아니라도 작은 선물이나 정성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 형편에 맞지 않게 과한 경조사비를 내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무리하게 돈을 쓰기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지출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조사를 선택적으로 참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관계와 단순한 의무감에서 참석하는 경조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이제 체력적인 부담이 경조사 참석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거리 이동이 힘들어집니다. 젊을 때는 몇 시간 이동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면 부담이 됩니다. 특히 장례식이나 결혼식이 먼 지역에서 열리면 이동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래 서 있거나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또 경조사는 보통 긴 시간 동안 서서 인사를 나눠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면 무리해서 참석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경조사에 갔다가 피곤이 누적되거나 몸이 아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밤늦게 끝나는 행사에 참석하면 다음 날까지 피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체력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경조사 참석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피곤하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조건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몸 상태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참석을 강요한다고 해도 내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몸이 힘들다면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전하는 것도 충분히 예의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진심이 아닌 형식적인 참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이 반드시 진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단순히 의무감 때문에 참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억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형식적인 참석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진심이 없이 참석하면 오히려 피곤하고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조사 참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가고 싶은 경조사라면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가야 하는 자리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숫자를 채우기 위해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를 위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도 억지로 참석하면 오히려 피로감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은 자리, 진심으로
위로하고 싶은 자리에 가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조건 참석하기보다 내가 진심을 다할 수 있는 자리만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이제 꼭 가야 하는 경조사와 가지 않아도 되는 경조사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의 경조사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가족 간의 유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 손주의 경조사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면 가족 간의 유대감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례식 같은 경우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기쁜 날을 함께 축하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는 평소에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조사는 가족 간의 정을 확인하고 서로를 챙기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허락된다면 가까운 가족의 경조사는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거나 이동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족도 내 상황을 이해해 줄 것이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지 무조건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건강과 상황을 고려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오래된 지인이나 자주 보지 않는 사람의 경조사는 선택적으로 가는 것이 좋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오랜만에 연락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경조사 초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필요한 참석인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관계라면 단순한 형식적인 초대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평소에도 연락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경조사비를 받기 위해 연락하는 경우라면 꼭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합니다. 친분이 깊지 않은 사람의 경조사는 선택적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이나 경제적 부담이 크다면 정중하게 마음을 전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멀리서 축하드립니다. 혹은 마음으로 조의를 표합니다라는 메시지만 전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편안한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무조건 참석하기보다는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갈 수 있는 자리인지 고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부담이 크다면 적절한 방식으로 마음을 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조사에 꼭 참석하지 않아도 마음을 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참석이 어려울 경우 정중하게 전화나 메시지로 축하 또는 조의를 표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모바일 송금이나 온라인 부조금도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가지 않아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한 친구라면 소소한 선물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꽃이나 간단한 기프트 카드, 손편지를 보내는 것도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건강이 좋지 않거나 이동이 어려운 경우 상대방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참석보다는 진심을 담는 것입니다. 경조사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무조건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걱정하기보다는 내가 편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굳이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깊이와 나의 상황을 고려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진심이 담긴 방법으로 마음을 표현한다면 충분합니다. 이제 경조사 참석 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조사 참석이 많아질수록 경제적인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정기적인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경조사 비용도 미리 계획을 세워두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 전용 예산을 따로 만들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달 또는 한 해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정해두면 지출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경조사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참석을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족과 상의하여 지출 계획을 조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조건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형편에 맞게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당한 금액을 정해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조사비로 인해 다른 생활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지출하면 심리적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를 무리하게 낸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금액보다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제 과한 경조사 문화에서 벗어나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경조사가 중요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과한 경조사 문화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고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제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경조사는 서로 축하하고 위로하는 자리이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부담이 크다면 현실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가고 싶은가? 내가 꼭 참석해야 하는 자리인가? 를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경조사에 참석하려 하면 몸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참석보다는 진심이 담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꼭 가야 하는 경조사와 가지 않아도 되는 경조사를 구분하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모든 경조사를 챙기는 것이 예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도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지키면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무리한 지출과 체력 소모 없이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결국 경조사 참석도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제 꼭 필요한 곳에만 마음을 전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조사는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마음을 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모든 경조사에 가기보다는 진짜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인맥보다는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온 관계에 신경 쓰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평소에 연락도 없던 사람의 경조사에 억지로 참석하기보다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의 행사에 정성을 다하는 것이 낫습니다. 모든 경조사에 다 가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가야 한다는 생각보다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행사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게 의미 있는 관계라면 직접 참석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조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감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고 싶지 않은 경조사에 억지로 돈을 쓰기보다는 가족과 친한 친구에게 더 정성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를 냈는지보다
어떤 마음으로 전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형식적인 관계보다 진짜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경조사에 대한 마음가짐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진심을 담아 행동하는가입니다. 나이가 들면 경조사에 꼭 가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경조사에 참석해야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과거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경조사를 선택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만 참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꼭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참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가야 할 행사와 가지 않아도 될 행사를 구분하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가서 피곤하고 불편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정중하게 마음을 전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경조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필수적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편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참석 여부를 결정할 때 내 건강과 상황을 우선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한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건강과 생활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건강 상태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장거리 이동이 어렵거나 체력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참석을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다녀왔다가 며칠 동안 피로가 누적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면 꼭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중하게 마음을 전하면 됩니다. 무조건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석 여부를 결정할 때 내가 이 행사에 가면 어떤 기분일까? 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고 싶다면 가고 부담스럽다면 안 가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이 힘든데도 억지로 참석하면 결국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의 시선보다 내 몸과 마음이 편한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무리하면서까지 경조사를 챙겨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행복한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사람들의 시선보다 나의 편안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뭐라고 할까? 라는 생각 때문에 경조사에 참석합니다. 하지만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보다 내 삶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경조사에 참석한다고 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 담긴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형식적인 관계보다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억지로 참석하는 것보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더 행복한 선택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편안함과 건강, 경제적 상황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참석하는 경조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은 사람, 위로하고 싶은 사람의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행복한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참석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 내 방식대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남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현명하게 경조사를 대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경조사 참석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인간관계를 다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경조사를 챙기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게 진짜 의미 있는 관계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오랜 인연이라도 가깝지 않은 관계라면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조사를 챙기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가족, 오랜 친구, 정말 소중한 사람들의 경조사만 챙겨도 충분합니다. 반대로 단순한 인맥이나 형식적인 관계라면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경조사를 가야 후회가 없을까? 라고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신경 쓰는 사람들의 경조사는 챙기고 나머지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챙길 필요 없이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가야 할 곳과 가지 않아도 될 곳을 구분하는 기준을 세워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내가 선택한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경조사 참석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 가까운 친구, 평소에 자주 연락하는 사람들의 경조사는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연락이 없던 사람이나 친하지 않은 사람의 경조사는 선택적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준 없이 모든 경조사에 참석하면 몸과 마음이 지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꼭 직접 가지 않아도 전화나 문자로 마음을 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순히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가야 한다는 이유로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조사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후회 없이 선택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경조사를 갈 때마다 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선택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한 선택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압박이나 체면보다는 나의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형식보다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경조사 참석도 내 삶의 균형을 고려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경조사를 챙기는 것이 사회적 의무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관계의 진정성입니다. 단순히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축하하거나 위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가는 경조사보다 마음을 다해 참석하는 경조사가 더 의미 있습니다. 꼭 직접 가지 않아도 진심이 담긴 전화 한 통, 따뜻한 메시지가 더 큰 감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며 어색하게 인사만 하는 것보다 정말 가까운 사람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경조사, 내가 축하하고 싶은 행사, 내가 위로하고 싶은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억지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통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경조사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을 나누는 기회입니다. 따라서 나 자신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직접 가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심을 표현하는 것이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편해야 상대방에게도 좋은 감정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국 경조사도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면 경조사는 가는 것이 좋을까, 안 가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젊을 때는 인간관계를 위해 경조사 참석이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체력적,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야 하고 무조건 가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의 경조사는 가능하면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인맥을 유지하기 위한 경조사라면 꼭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메시지로 마음을 전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내 마음이 편한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경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꼭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선택적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경조사 참석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변에도 공유해주세요. 오늘부터라도 경조사에 대한 나만의 기준을 세워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